업체를 좀 잘못 선정했을 때 생기는 좀 문제들이 있나요? 좀 크리티컬하게? 기간이 막 두세 배로 늘고 AS도 결국 안 되거나 내 돈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요, 허위 광고가 진짜 많아요. 사진상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만. 연락도 두절되고 사무실도 어딘지 모르고 시공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심하게 말하면 나쁜 업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체분들한테는 좀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제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요. 추워요. 춥지만 인테리어 정보도 들어가자. 겨울아 겨울이야. 오랜만이다. 날씨가 추워도 인테리어 정보는 또 알려주셔야죠. 네네. 어서 들어오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인테리어 업체 좀 고르는 팁 같은 걸 좀 여쭤보러 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일단 너무 많고요. 인테리어를 내가 맨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해요. 진짜 어려워요. 일단은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딱 물건을 판매해버리고 끝!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마치 수술을 하듯이 진짜 섬세하게 하나하나 철거해서 펼쳐서 다시 닫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섬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더 어려운 것 같고 금액도 또 크잖아요. 금액대 자체가 뭐 몇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선택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또 제대로 된 업체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테리어는 보통은 설계랑 시공하고 이사해서 AS까지 모두가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찾는 과정이 마치 수술 받을 때 의사 선생님 찾는 과정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동네 병원에 진짜 많잖아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 세 개가 뭐고 다른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 허리 수술을 한다고 하고 원장님들마다 다 사진도 다 걸려있고 뭐 다 잘한다고 하고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일단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저는 인테리어 과정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진단을 제대로 안 하면 예를 들면 누수 같은 경우도 진단을 제대로 안 하면 다른 데를 막 뜯어버릴 수도 있고 아예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엄청 간단한 건데 비용이 이만큼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진단이 나왔으면 그 진단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경과도 봐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진단이 나오면 그걸 인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AS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찾는 게 어렵고 또 중요한지도 이해가 돼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업체를 좀 잘못 선정했을 때 생기는 좀 문제들이 있나요? 좀 크리티컬하게? 작고 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이거 하나로 판가름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공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뭔가 조율해서 조금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사를 못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시공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심하게 말하면 나쁜 업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날짜를 못 맞추는 업체는 재정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냥 날짜를 못 맞췄어, 약속을 못 지켰어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돈 지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인력이 뭔가 충당이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 사장님도 진짜 빨리 해주고 싶은데 업체들이 잘 안 와요. 지금 지방에 있는데요. 아니면 뭐 지금은 뭐 못 와요. 밤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신뢰가 쌓인다면 진짜 바로 투입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시공을 했었어요. 전날에 갑자기 이제 따뜻하게 이제 보일러를 트니까 마루가 살짝 솟은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당장 다음날 이사인데 시공팀들이 다 일정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저희는 사실 네트워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시공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을 투입해서 바로 해결해서 이사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 그냥 부탁을 잘 들어준다, 뭐 에이스를 잘해준다 이런 걸 떠나서 업체 능력치 같은 거네요. 맞아요. 평소에 뭔가 자금을 잘 전달을 한다거나 그냥 돈으로 돼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우리도 그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업체들이 서로 여기 너무 급하니까 도와줘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문제, 밤에 문제가 터져도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준다는 거는 신뢰도가 많이 쌓인 업체다
이렇게 좀 좋은 업체를 찾고 싶은데 네. 이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커피숍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잖아요. 보면 거의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인테리어 업체가 그만큼 신생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업체들도 사실 너무나 많고요. 1인 기업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모래알에서 진주 찾기 거의 그런 기준인 것 같고 일단 물리적으로 많네요. 네, 그냥 일단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 자체도 본인들의 경험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예쁜 디자인, 유행에 따르는 거는 되게 잘 아시겠죠. 정답. 근데 제가 지금 뭐 15년 넘게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이만큼 많이 했는데도 이번에 또 알았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와, 1, 2년 한 업체는 이거 어떻게 AS를 해주지? AS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몰라서 못 해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신생 업체들이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 뭐 책에 나온 것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인테리어 평생에 몇 번 하세요? 미용실은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1년에 적어도 4-5번 가잖아요? 인테리어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너무나 많아요. 하는 횟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실패하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더 찾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마다 제시 조건이 너무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요. 세부 견적도 너무 다르고요. 누구는 확장이 좋다. 누구는 단열재를 뭘 써야 된다. 누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부분하니까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유튜브가 좋은 게 이런 거잖아요.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좀 훨씬 많이 경험해보신 대표님 입장에서 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방법이나 팁들 이런 거 좀 있으시죠? 있죠.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지인 추천이나 후기 확인이에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엄청 후기 찾아보고 맞아요, 뭐 맞아요. 별 몇 개인지 막 네이버 1등 막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인이 했는데 문제없이 이사했고 합리적인 비용이고 이러면은 이제 그건 괜찮은 거고 어느 정도는. 아니면 지인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 후기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후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스타는요. 허위 광고가 진짜 많아요. 사진상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만. 인스타는 특히나 사진 한 컷으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블로그는 뭐 글도 좀 써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도 찍지만 거의 인스타는 확대컷. 인스타 갬성샷이라고 하죠. 그 갬성샷으로 실패한 고객들이 저한테 오신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저랑 공사를 5번 한 고객이 있어요. 그 중에 4번째인가 3번째를 중간에 한번 다른 데서 하셨대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신 거 저는 너무나 이해하는데요. 긴급 SOS 전화가 오셨어요. 대표님 어떡해요? 오랜만에 전화. 왜요?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저 이사를 했는데 지금 마무리도 못했고 그게 복층집이었는데 밑에 층은 거기서 어찌어찌 막 엉망이 돼서 마무리 중인데 제발 위에 층만 해주면 안 되냐. 위에 층까지 못 맡기겠다. 그래서 제가 뭘 보고 계약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러니까 연락도 두절되고 사무실도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핫하니까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쇠뇌되나 봐요. 여기 진짜 여기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해버렸대요. 특히나 인테리어를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3번이나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막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어디나 다 비슷하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디자인 예쁜 데를 골라서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많고 물론 인스타 참고하면 너무 좋지만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말고도 홈페이지, 블로그, 인테리어 관련된 카페나 셀프 인테리어 카페라던가 그런 것들로 일단은 후기를 최대한 확보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체의 경력 또한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0건, 500건, 1000건 이렇게 해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걸 해결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바로 인지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 경력은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신생 업체는 아니면 아주 경험이 조금 적은 업체는 인스타그램만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아닌 업체분들한테는 좀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시공 사례가 충분치 않다면 사실 노출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부은 컷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밖에 없지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업체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조심히 돌다리 두드려 가려면 그런 부분도 제가 제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 있어? 거기 블로그 있어? 거기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살펴보면 되고, 아니면은 거기 인스타그램만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아실 거는 이제 건설업 면허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좀 따르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제 공사를 할 때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해요. 1,500만 원 미만은 괜찮아요. 근데 면허가 없을 때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느냐?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면허가 없다고 해서 이 업체가 갑자기 막 사라질 거고 공사를 못 할 거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일부 자본금이 투자가 돼야 하고요. 면허를 소지한 직원분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라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업체의 자본금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간다 라는 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지,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이 업체가 건강한 업체라는 거는 그렇죠. 훨씬 많이 신뢰할 수 일단은 있네요. 업체가 너무 자본금이 없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약간, 대응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고 좀 잘 갖춰진 곳을 찾길 원하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업 면허를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좋다. 그래, 이거 3개 다 골랐어. 그럼 또 어떻게 또 고민하지? 이렇게 하실 텐데,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을 전 좀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사무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 판가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없고 뭔가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데는 연락이 그 핸드폰 번호 하나가 두절될 때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 방문해서 대표나 아니면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좀 해보고, 회사 규모, 직원 수, 협력팀 구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막 직원이 몇 명이세요? 협력한 팀 몇 분이세요? 이걸 물어볼 순 없지만 그냥 가서 보면 대충 우리가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전화로만 하고 그냥 아이 보내버리나요? 아니죠. 뭐 작은 학원이든 큰 학원이든, 아, 이런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딱 그 정도 보잖아요. 막 책을 뭘로 쓰세요? 선생님은 막 학벌이 뭐세요? 막 이렇게는 안 해도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선생님은 책임감이 있이 우리 아이를 잘 지도하겠구나, 그냥 그 정도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래서 많아요. 제가 말하는 관점은 사무실이 크고 의리삐까하고 화려하고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가서 좀 말할 곳이 있는지, 크기가 작고 아담하더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알 수 있을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업체를 바로바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갑자기 물이 새가지고 막 물이 이제 막 분사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면은 이 업체 전화했는데 저희가 지금 바빠서요 3일 뒤에 갈게요. 사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뭔가가 조금 벗겨졌다거나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실리콘이 좀 문제가 됐다, 이런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말고 긴급 상황, 예기치 못한 일들이 사실은 진짜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프링클러, 상가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터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터지면 우리 상가뿐만 아니라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요. 그럼 이제 남의 상가, 거기 밑에 있는 어떤 기계들, 장비들까지 다 보상해줘야 되고, 뭔가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막 지금은 안 돼, 지방에 있어서 내일 갈게요, 막 이러면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 팀들 있잖아요. 뭐 전기나 배관, 목수 이런 협력사들이 많고, 뭔가 인력적으로도 배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신뢰가 두터운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중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건 뭔가 실제 해보기 전에 어떻게 캐치하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단서라도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공사하는 중간중간 이 공정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했을 때 내일 해드릴게요, 아니면 모레 해드릴게요, 이런 정도로 딱딱딱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반장님은 뭐 출장을 가셔서 아니면 일정이 안 되셔서 일주일 뒤에 오고요, 막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력이 투입이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조율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업체가 그만큼 협력 업체들과 신뢰가 덜 쌓여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거 좀 수정하고 싶어요 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이 된다면 그거는 추후 AS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부르는 능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났을 때 좀 파악하기가 좀 쉽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미팅할 때, 상담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큰 하자, 수도가 터졌다거나 뭔가 아주 큰 하자가 생겼을 때는 혹시 AS가 어느 정도 빠르게 대처가 되나요?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조금 임기응변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하자는 바로 당일날 처리해드립니다. 그런 하자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업체 일정을 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빠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물에 관한 거나 뭐 누수, 배관 터짐 이런 거는 사실 바로 가야 돼요. 30분 내는 못 갈 수 있어요. 뭐 운전해서 가면 서울 시내 한두 시간은 걸리니까 당일 처리 이렇게 하면 사실 저는 되게 베스트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일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업체 말고도 다른 협력업체를 쓰면 돼요. 급한 거는. 아니면 동네 업체를 불러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비용을 내고라도 업체에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한 답변이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은 업체는 싼 업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격, 신뢰, 경험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비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다가 기간이 막 두세 배로 늘고 그래서 이사 막 짐도 맡기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AS도 결국 안 되거나 내 돈으로 하게 되거나 막 이러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계약 전에 필수 확인 사항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 면허 보유인지 일단 이거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사무실 위치나 규모 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일정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하자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뭐 대표가 있을 수 있고 실장이 있을 수 있고 공사 소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과의 소통 방식 자기 필요할 때 전화 받고 연락 두절되거나 다음날 전화 오고 막 이러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의사소통을 몇 회나 할지 미리 협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5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 없이 빠르게 대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거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험과 실무 능력을 중요시 해야 돼요. 경험 많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업체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에 따른 뭔가 대응력 그게 업체의 곧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업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정말로 좋은 업체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우리가 그 공간에서 짧게는 몇 년부터 진짜 몇십 년을 거주하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나 유지 보수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수술이 필요할 때 의사 선생님을 찾는 과정처럼 이 과정이 저는 정말 중요하고 이 과정이 시작이 잘 돼야 끝맺음이 잘 돼서 우리가 수술 끝나고도 사후 관리도 하고 잘 아물었는지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도 쭉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테리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감성 사진 몇 개만 보고 와 여기 너무 예쁘다 난 무조건 여기서 해야지 이런 혹하는 감정이 되게 들기 쉽거든요. 이럴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준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본다 생각하시고 이 기준을 잘 적용해서 모두 좋은 업체를 찾으셔서 행복하게 인테리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 인테리어 업체, 좋은 업체를 어떻게 찾아야 하냐라고 고민이 많으신 뭐 지인분들과 친구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